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5상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치는 시험을 쳤는데 생각해보다 여러분들이 저희 동영상 강의를 많이 열심히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다 이해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을 더 높여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5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 그죠? 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2분의 1 질량 곱하기 V 제곱 형태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항상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보존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보존력. 그러니까 힘과 포텐셜 에너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했더니만은 포텐셜 에너지는 mg의 y가 형태가 되더라. 이 위치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위치에 관계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할 적에 기준점이 여러분 나름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랬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점을 임의로 다 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페이지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예제 5.4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105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력에 대한 것은 mg의 y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보고 치는 시험이라서 외울 필요는 없었죠. 왜? 공식이 책 안에 다 있는데 시험 치는 동안 제가 책을 봐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책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과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주어진 조건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려면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제라든지 어떤 연습 문제들을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냈는데 반복해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정확한 개념을 잡고만 있으면은 적어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출제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다 매기지는 않았는데 채점 결과가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속히 한 9주나 한 10주째나 11주째는 이렇게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제가 16주까지 다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뭐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오면은 촬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하여금 이걸 들음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걸 없앨 수 있을 만큼의
좀 탄탄한 개념과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제가 최대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이제 스키를 타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제 5.4에서 그림을 한번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사가 있는 비탈면에서요. 스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죠? 여기 스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실제적인 이 높이가 지금 10m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의 질량이 60kg입니까? 60.0kg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일 때 B분은 여기가 A 위치고요. 여기가 B 위치예요. 자, A번 뭐라고 했냐면요. 이 점을 중력 포텐셜 PE를 0으로 잡아놔야 놨습니다. B를. 그 다음에 스키 선수가 A와 B 했을 때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래요. B는 구할 필요가 없다. 이 기준점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잡아라. 자, 그러면은 PE의 B점에서의 이거는 0이 되겠다. 그죠? 그럼 PE의 A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잡으면은 mg에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이 y라는 것이 기준점으로부터의 수직거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60kg 곱하기 9.8에다가요. 곱하기 10m다. 그죠? 수직거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588쯤 되겠네요. 그렇죠? 5,880이겠다. 10의 제곱에다가 3선까지 되니까, 그죠? 이래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델타라고 보통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나중에 것 빼기 PE의 F 빼기 PE의 처음 거다, 그죠? 이거는 final의 줄임말이고요. 이거는 initial.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PE 나중 빼기 PE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로 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PE의 어떻습니까? B 빼기 PE의 A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구해놨잖아요, 그죠? PE의 B는 어떻게 되죠? 0이죠, 그죠? 0 빼기 5.88 곱하기 10의 3성 이래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3성 주울이다. 답이 이렇다. 변화는 그래서 감소한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면서 감소한다. 그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번 한번 보자. B번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래요. 여기가 이제 PE의 0이 되는 기준이다. 기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E의 이제 A점이 0이 되고요. 맞습니까? PE의 우리 B점은 어떻게 될까요? mg의 y가 되는데 이게 y = 0인 거고, 그럼 여기는 y가 이제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60 곱하기 9.8에다가요. y 대신에 이제는 마이너스 1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3승주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다시 우리가 델타 P1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P2의 나중에 거, 그죠? B번 빼기 P2의 처음에 거 A번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88 여기 있는 거 가져오고 빼기 0이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5.88 줄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잡은 거 델타 P랑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을 적에 나온 이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달라졌잖아요. 이때는 PA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제로로 잡고 PB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PEB가 제로로 잡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 달라지만 어떻다고요? A점과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아진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번을 한번 보십시다. 기준 위치를 B보다 2m 높은 곳에. 자, B보다 여기가 B가인데요. 2m 높은 곳.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으래요. 여기를 y 이꼴 0으로 한번 잡아보자. 기준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이 된다. 포텐셜 에너지 P2의 0이 되는 이런 점을 잡아. 그러면 다시 이걸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P2에 우리가 우선 이 점에서 A를 그러면 mg의 y의 a인데요. 이것이 mg 여기가 제로니까 10m면은 2m를 빼가지고 8m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60 곱하기 9.8 곱하기 8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 PEB도 한번 보십시다. PEB 그러면은 mg의 y의 b인데요. 그다음에 60 곱하기 YB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었으니까 밑으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델타 P를 구해보면요, P에 2에 B 빼기 P2에 A를 하면은 똑같이 요거 빼기 요거를 하니까 요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를 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3성줄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기준점을요. 이 밑에를 잡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3의 3에 가보면요.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한 개 나옵니다. 또 우리가 1학년 1학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보존의 법칙이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오늘 배우게 된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력이라고 정했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지워버렸는데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이 더하기 한 것. 그 다음에 이 포텐셜을 생각할 때 항상 이 힘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중력이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일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보존이 된다. 시간이 지나도 운동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순간과 위치에서 이 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 값이 일정해야지 우리는 그거를 보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K의 E의 I 더하기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I 어떤 첫 번째 상태에서 운동 상태에서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운동이 진행된 어떤 상태에서 이걸 하고 일정해야지 보존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 지점에서 아니면 그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지금 페이지 106페이지 5-14식입니다. 식 5.14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요 중력하고 지금 이거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중력하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지의 뭐라고요? 합은 그래 항상 운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떤 상태든지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수식으로 써보면은 더 자세하게 써보면은 2분의 1 m의 vi의 제곱 더하기 mg의 yi다, 그죠? 맞죠? 지난 예제에서도 우리는 봤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2분의 1 mvf의 제곱 더하기 mg의 y의 f. 사실은 근데 이 식은요 우리가 자연낙하 운동이라는 걸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1차원의 등가속도 운동의 식 기억이 나시나요? 2장에서 배웠습니다. 2장에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연낙하 운동에서 배운 식에서 이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의 a의 뭐
델타 Y 뭐 이런 식의 등가속도 운동식을 외웠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이니셜이라 여기 I 나중에 F라고 해놓고요. 이 YF 델타 Y를 우리가 2A에 A 대신에 G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 G에다가요, Y에다가요, F-YI 이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G를 넣어야 되죠, 여기에. 2에다가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공식이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를 어떻게 내는가 보십시다. 똑같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양변에 2분의 1을 나누세요. 2분의 1 V의 F의 제곱. 요건 여기로 넘깁시다. 똑같이 쓸게요. 그냥 2를 나눴으니까 G에다가요 바꿀게요. 마이너스 없애고 yi 빼기 yf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m을 곱해주세요. 자, m 곱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로 넘기고 요거를 넘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먼저 쓸게요. 2분의 1 mvi 제곱. 요로 넘어갔은 걸 앞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mgy이가 있죠. 이것은 2분의 1 f의 제곱 넘기니까 더하기가 되죠. 마이너스가 mg에 똑같은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한 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롤찍에 이 보드 마크펜을 이거 실험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걸 롤찍이에요. 제가 손에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초기 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잡고 있는 위치를 0으로 잡아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0으로 잡았다면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으로 잡아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럼 여기를 잡았다 합시다.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도 0이죠. 맞아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텐셜 에너지는 줄겠죠. 왜냐? 기준의 0인 점보다 아랫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놓으면은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주는 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줄고요.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늘어요. 똑같은 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더하면 다 제로가 되겠죠. 왜요? 처음에 0이었잖아요. 근데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만큼 똑같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하기 하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이빙 선수의 예제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증명을 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예제 5.5를 우리가 하면서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봅시다. 질량 EM이 다이브가요. 수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면이 있고요. 다이빙 보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10m예요. 공기장을 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빙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빙을 촉촉 했는데
여기 5m의 지점을 접하겠다. 여기가 5m인데요. 이때 V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V가 어떻게 되죠? 그게 A번입니다. A번. 그러면 우리가 일각적 에너지 공기 저항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개념이냐면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자면 이 저항이라는 이 마참을 생각해 줘야 되면 우리는 일각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에너지를 왜냐면은 잃어버리겠죠? 저항 때문에. 무시한다. 이 말은 지가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보존이 되려면요, 중력과 같은 보존력만 있다 이 말입니다. 만 있다. 그래서 보존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무시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죠. 한 번 더 써볼게요. K에 E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V가 I가 0이었겠다. 그죠? 출발할 때. 그러니까는 2분의 1 MVI의 제곱 더하기 MG의 YI 써볼게요. 이래 되죠, 그죠? 자, 이건 제로예요. 그리고 뭐 M은 다 질량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VF를 내가 구하니까 VF의 제곱은 2에다가요 G에다가요 YI 빼기 YF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요거를 여기로 넘겨주고요. 왜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VF가 어떻게 되죠? 이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에다가요 2 곱하기 9.8이 되고요. YI가 10이에요. 빼기 5가 돼야 되겠다, 그죠? 49, 98이 된다, 그죠? 루트 98이 되네요. 그러면은 9점 몇입니까? 9.9. 그래서 9.90m/s가 된다. 답이 A번을 풀었습니다. B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에 닿을지게 B번 물에 닿는 경우 VF가 어떻게 됩니까? VF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나중에 여기 위치가 되는 거다. 그럼 똑같은 공식을 써보자. VF는 어떻게 되는 게 루트 2의 G에다가요 YI 빼기 YF인데 이제는 YI를 10으로 잡으면 YF는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10 빼기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196이 됩니까? 14가 되겠네요. 맞죠? 맞네요. 그래서 다이빙 선수가 0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기 도착했을 적에는 9.9가 됐는데 더 내려와 여기 도착할 때는 14m/s가 된다.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자이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예제 5.6을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천히 진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제 5.6을 한번 보십시다. 메뚜기 같은 경우인데요. 폴짝 뛰어오르는 거죠. 여기서 어떤 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다. 뛰어 올라가서 찌게. 그래서 메뚜기가 수평과 45도의 각도, 세타가 45도의 각도로 가는데요. 튀어서 높이가 1.0m에 도달한다. 자, 여기가 1.0m에 도달했다. 공기저항 무시해요. 뭐다? 그러면은 공기저항 무시. 공기저항 무시는 무슨 말이다 그랬죠? 제가 써놨네요. 역학적 에너지가 또 써볼게요. 보존이 된다. 보존.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이때 천속력 VI를 구해야 돼요. 이때. 자, 이때 이 VI를 구해요. 저 문제는 약간 다르죠? 저 문제는 자연학화이다. 이거 넣었는데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포물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성분하고 Y성분하고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VI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여기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기만 하면은 조금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VI를 구하는 게 그거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우리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FI의 제곱 더하기 mg의 yi고요. 이것은 2분의 1 mF의 제곱 더하기 mg의 yf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썼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여기서 중요한 거 VF는 0이 아니죠. 메뚜기가 위에 올라갔지만 최고로 높이 도달했다고 하지만 0은 아닙니다. 왜요? X성분의 속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는 우리가 처음의 위치를 0으로 잡아봅시다. yi를 그냥 0으로 잡고요. 그러면은 yf는 몇이 되죠? 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풀어보면은요, 2분의 1, 자, 이건 0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니까 2분의 1 m의 vi의 제곱은 2분의 1 m의 v의 x죠. 왜냐면은 vx는 있다 그랬잖아요. 제곱 더하기 m의 g의 yf인데 이건 1이죠. 그죠? m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이 vx가 뭐냐? vx는 vi의 x 방향의 운동은 뭐죠? 뭐다?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 그래서 vi의 코사인 45도가 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2에다가요 vi가 된다. 그죠? 여기 집어넣읍시다. vx 대신에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vi의 제곱, 지금 요게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것은 m은 다 없어졌고요. 2분의 1에다가요 vx의 제곱이
요것도 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요. VI에 제곱되죠.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2가 돼가지고 2분의 1 되고요. VI 제곱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mg가 된다. 그죠? mg. m은 없어졌고 g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g가 되고 요거를 여기로 넘기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 된다. 그죠? 4분의 1 VI의 제곱이 9.8이 돼요. 맞죠? 요걸로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은 VI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6, 39.2가 된다. 그죠? VI는 루트에 39.2니까 루트 6.3이나 4쯤 되나? 6.4쯤 되나요? 6.26이네요. (6.26이)입니다. 그래서 6.26이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메뚜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죠? 여기서 올라가는 이 속도가 초속 6.26m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그것이 운동의 어떤 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메뚜기가 여기서까지 갔는데 여기서든 우리가 공기의 저항만 무시한다면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중력과 비보존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중력 그 다음에 한 개 더 나오면 비보존력이 나와요. 자, 비보존력이 나온다는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찰해야 돼요. 자, 메뚜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날아갈 때 날개를 펴고 가겠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공기가 있으면 공기 저항을 받을 거야. 실제적으로 그 말은 우리가 에너지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는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 비보존력인 마찰력 같은 것이 하는 일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나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왜? 마찰이 하는 일까지 생각해 준다면은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천천히 나가면서 이제 페이지 10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5장부터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5장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 참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잘 치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조금 수그러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2, 3주 내로는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정말 뵙고 수업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